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성남 중안구를 두고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 윤영찬과 그에 도전하는 현근택입니다. 현 국회의원 윤영찬,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현재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던지기식 의혹들이 이때 윤영찬의 주도로 제기되었다. 라는 설과 선거 결과 직후 윤영찬이 절대 패배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이낙연에게 조언했다. 와 같은 여러 설이 있지만 본인이 인정한 부분은 없기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었으며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후 송갑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중도에 사퇴했다. 이후 송갑석은 최고위원에선 낙선하였으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얻었다. 최근에는 이정근 논란이 이슈화되었을 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입국 거부 상황을 가정하여 선제적으로 출동이나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며 굿모닝 충청의 조아준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내부 총재 하는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듯 하는데 이는 사실상 당대표에 선출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좌측 사신을 비롯하여 꾸준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만 줄기차게 해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도전자인 현근택입니다. 공군 중위 전역, 참여연대와 민변활동 변호사,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 수지시민연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2018년 제7대 지방선거 용인시장 예비후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법정대리인,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단, MBC 정치인싸 고정 출연자 원희룡 출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망언했던 원희룡의 부인의 의사 자격 정지를 주장하였고 원희룡이 급발진하며 논란이 됨. 2022년 멸공 논란 이후 스타벅스 불매 선언.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제주시를 출마를 결심하나 민주당의 김한규 단수 전략공천으로 인해 좌절.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가요. BTS가. 아미하고 관계해서 예. 아미도 비슷한 어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아. 팬클럽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근데 BTS가 음.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면서 아미와 소통하면서 아하. 이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은 아미는 전혀 공격하지 않으면서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됐어요. 그 이재명 대표도 예. BTS처럼 그 그게 팬덤을 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팬덤 내지는 어떤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니들 잘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소통하면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팬클럽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노사모나 옛날에 박사모나 이런 분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노사모 그만두세요. 박사모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사모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이 사람 팬입니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를 가지고 나는 여기 뭐 리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보고 뭐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조직하라고 만들어서 이 사람이 팬클럽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미가 근데 어떤 분란에 지금 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개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내 저는 분란이 아니요. 됐으니까. 저는 이거를 대하는 그 현근택 변호사는 아미와 BTS를 사례로 들기 앞서 분명 노사모, 박사모를 먼저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고 핵심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팬클럽을 단지 자신의 팬들이라고 해서 마치 자신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나는 팬클럽을 탈퇴할 것이니 너희도 해산하라. 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진행자가 아미라는 단어에 꽂혀 아미는 갭딸과 달라요. 라는 핀트에 어긋난 질문으로 받으면서 오해가 시작. 현근택은 다른 이들이 내부 총질에 몰두하는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현근택은 시원하게 수박을 먹었습니다. 현근택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부 총질에 몰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반인이 그 얘기하는 거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정신병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여러 가지 걸립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상대 당 후보로 확정된 분한테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치료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뭐 남의 어떤 아픔을 공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신공격이에요. 분명히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명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학회의 제명에 대해서 왜 캠프에서 얘기하십니까? 자, 사법적으로 좋습니다 하고 뭐 한다 그랬죠? 그리고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일 때 공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서 고발하시겠다면 어떤 형사처벌이든지 감내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 그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 그래서.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 그래서.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 그래서 그랬어요. 얘기 끝난 다음 하세요. 아니, 얘기 아니, 끝난 아니, 다음.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 후보자만 해당되는 지금 건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왜 조치 협박이에요? 하시라니까요. 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그게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왜 이렇게 고발하세요. 성질 내시냐고요?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좀. 자, 그리고 현 변호사님도 잠시만요.